오늘은 2023년 7월 20일입니다. 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초대 그 정무수석을 했던 또 막 그 졸기도 하고 회의할 때 졸기도 하고 또 소신껏 발언하고 또 쓴소리도 했던 그 유인태 엽기수석이라고 별명이 있었죠. 엽기수석. 이 유인태, 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대표하고 전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매운 소리,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저께 여야 30, 40대 원내 정치인들로 구성된 초당적 포럼, 새로운 질서가 주최한 정치교체, 정치보건 주제 토론회였습니다. 그는 우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후배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매우 질타했습니다. 아주 그냥 욕만 빼고 그냥 깐 겁니다. 그냥. 유인태 전 총장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일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었죠. 그걸 거론하면서 천벌받은 짓을 이해찬이가 했다. 천벌받을 짓을 이해찬이가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제에 동의를 안 했으니 그렇다 쳐도 저쪽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건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타깃이 됐습니다. 이재명도. 이재명이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낸 데 대해서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어느 특정 후보를 꼬시려고 한 수작이다. 수작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키워드는 수작이다. 수작 부렸다 이겁니다. 수작이란 말은 아주 교활하고 안 좋은 얘기죠. 수작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제일 치사한 얘기입니다. 리더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저 수작질을 잘한다. 저 리더는 저 수작질을 잘한다. 이러는 걸 듣는 순간 그 리더는 이미 진짜 리더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재명을 향해서는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어느 특정 후보를 꼬시려고 한 수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요새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에 내가 보기엔 조금 미심쩍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큰 약점은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소위 팬덤, 소위 개딸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제일 큰 약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강성에 끌려다니다가 망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태극기 부대에 끌려다닌다고 비치지는 않는다 이거야. 이쪽은 민주당은 개딸이니 뭐니 강성 지지층에 많이 휘둘리고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비슷한데 저쪽은 불변이지만 이쪽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이 가진 카드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뜻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일각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주장을 하는데 그따위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반정치주의다 이런 거죠. 국민 속임수다 이거죠.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5선 내리 자랑하는 놈들을 보면은 애들이 다 시원찮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안 떨어져 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다. 낙선의 경험이 있어야 성숙이 된다. 여권에 대한 비판도 거침이 없었는데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예전보다 더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YS DJ 때보다 더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 줄이고 의석을 줄이자는 것만큼 천박한 포퓰리즘이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절반 줄이고 의석 줄이자는 것만큼 천박한 포퓰리즘이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까 했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강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유인태 말은 야당의 소리입니다. 유인태는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에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는 섭섭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 귀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왜? 유인태는 야당의 원로니까 야당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당에 대해서 이해찬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아주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아주 세게, 아주 세게. 얼마나 세게 했을까요? 이재명에게는 수작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작이라고. 하는 게 수작이라고. 모든 게 이재명이 하는 건 수작이라고. 이 머리 굴린다 이런 얘기죠.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는 걸 수작을 부린다고 그러죠. 꾀가 많다 이런 얘기죠. 수작 부린다. 여당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협치에 대한 전 현직 대통령 태도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년 넘게 안 만나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또 60 헌정 체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데 윤 대통령의 시대적 정신이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 그런 거고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년 넘게 안 만나는 것은 만나보면 거짓말하고 매일 속임수나 하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뭐 필요하느냐. 인연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외국을 나가서 미국의 유엔 총회에 갔었는데 거짓말로 MBC를 통해 가지고 왜곡 선동했지 않습니까? 그런 야당을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매사에 야당 그 이재명이 하는 그 일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거짓이 없으면 거짓 선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 돼 가지고 정당이 돼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꼬드겨 가지고 함께 가서 이루고 다니고 이런 야당 대표하고 그게 시민단체지 그게 야당 대표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 이유는 만나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결국 만나서는 손해만 봅니다.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대통령 국가원수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안 되죠. 야당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 야당 대표를 1년 넘게 안 만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당시 대표가 좀 보자고 그랬는데 사당 대표하고 같이 부를 때만 봤습니다. 절대로 1대1로 안 만납니다. 이 문재인이 고약한 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인태 씨가 문재인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하고 군소정당 뭐 한두 명 있고 뭐 몇 명 있는 그런 대표들하고 똑같이 보느냐 이거예요. 제1야당을. 그러니까 문재인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하기 전에 시민운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정치주의자가 아니고 반정치주의자라는 겁니다. 박원순이도 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놈은 썩을 놈이고 자기들은 학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주 세게 비꼬았습니다. 정치하는 놈들은 썩은 놈들이고 썩을 놈들이고 자기들은 학처럼 하얗다고 생각하는 그 웃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주 비꼬았습니다. 문재인 혼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상적인 협치 모델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3대 국회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야당 지도자들이 합의해서 작성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를 꼽았습니다. 그는 원래
국회라고 싸우는 곳이 맞지만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도 결국은 타협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 간 타협으로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걸 꼭 누더기법이라고 하던데 서로 양보를 하니까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잘 몰라도 누더기로 지은 옷이 더 튼튼할 거다. 요새는 누더기가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악만 끼치는 그런 야당 당대표 169석으로 못된 짓을 다 자행했던 그러한 못된 헌법을 못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법을 유린했던 그런 자하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납니까? 안 만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레지던트입니다. 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꽃을 피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 169석을 과감히 깨버려야 됩니다. 이 정당에도 비례정당에도 말이죠. 우파 계열, 대한민국 보수 자유 우파 계열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아마 이 두 당은 그래도 비례대표 몇 명이 나옵니다. 자, 우파 정당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국민의힘이 200석을 반드시 차지해야 됩니다. 200석 플러스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이 두 당이 아마 비례대표 의석이 상당수 한 10석 이상이 15석 정도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론 평가가 있습니다.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근데 이 국민의힘이 어쩌면 싹쓸이해서 200석을 딱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비례는 자유민주당하고 자유통일당이 함께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이 또 국민의힘에서도 비례대표가 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주 싹쓸이해야 되면 민주당은 40석에 그치게끔 그 이상을 못 올라가게끔 딱 고정을 시켜버려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도 민주당 최고로 얻어봐야 70석밖에 못 얻습니다. 호남에서 한 20석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 한 4, 50석 이곳저곳에서 어찌 이번에는 아주 대참패를 시켜야 됩니다. 들이 169석 가지고 위성정당들하고 야합해가지고 자기들이 맘대로 법을 검수완박이니 뭐니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이걸 갖다 다시 원래대로 다 되돌려놔야 됩니다. 국정원에 간첩을 못 찾게 한 것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되돌려 놓으려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20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소 또 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헌법적 잘못된 헌법 아주 괴상한 고약한 문재인식 헌법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식 법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만든 법안들을 전부 원상대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돌려보내려면 200석이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소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폭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 폭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럴수록 이 국민의힘은 잘해야 되고 또 이 대통령은 뭐 지금 대성공을 겨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